MBTI, Strength Finder, 리더십 서클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알아냈는데 그게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은 나의 강점을 키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이나 계기를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외적인 리더십에 강하지 않고 셀프 리더십, 혼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거나 어떤 영역을 파고든다거나 하는 그런 개인만의 특성, 강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게 정말 커다란 일을 계기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안 좋을 때 쓰이는 말들이긴 하지만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라든지 갑자기 누가 안 하던 짓을 한다거나 바뀐 것 같다라고 하면 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바뀌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간만에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매니지먼트 팀 말고 리더십 팀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리더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그 성향이 앞으로 우리 조직이 가야 하는 방향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더 개발을 해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롱런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조사라기보다는 평가와 피드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건 아니고 정말 어떤 조직 하나를 이끄는 정도의 급, 뭐 회사마다 이름들은 다 다르겠지만 조직 하나를 다 이끄는 급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수행했던 회사는 리더십 서클이라는 글로벌리 되게 유명한 명망이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조사에는 그분의 부하 직원, 피어 그룹, 상사 뭐 이런 평가로 치면 360도 평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피드백을 줬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좀 쉬운 말로는 그냥 셀프 어웨어니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것과 다른 방향의 객관적인 레포트를 받으면 조금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레포트가 당신이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기여를 하려면 요런 부분이 필요해 라는 걸 측정하는 건데 자기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낮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게 회사가 기대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분을 조금은 다시 보게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쉬운 생각을 해보면 뭐 사주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타로 점을 보러 갔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진짜 맞든 틀리든 떠나가지고 보통 야, 씨, 이거 여기 점쟁이가 틀려 먹었네 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잘못 뽑았어 라는 식으로 해석과 결과를 부정하려는 반응을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몇 번 그랬는데 이분은 본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 결과는 회사의 방향에 아주 중요한 결과인데 나의 부족한 면을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고 미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의외의 발견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리더십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사람의 분석 그 툴의 결과표에 따르면 제가 여기 띄워놓겠지만 그 원의 절반인 위쪽은 Creative Competency 아래쪽 절반은 Reactive Tendency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에도 되게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건 제가 직접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일단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드라이브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어진 일을 굉장히 잘 수행해내야 되고 이런 딱 생각했었을 때
여태까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리액티브 텐던시에 많이 들어가는 항목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컴페턴시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보다 관계지향적이어야 하고 셀프 어웨어니스도 좀 더 높아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원이다 보니까 어떤 항목이 있으면 그 반대쪽에 어떤 항목이 있을 거잖아요. 이 크리에이티브 컴페턴시가 높아버리면 그 반대쪽에 있는 리액티브 텐던시는 작아지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영역은 서로 연동되어 가지고 늘면 반대쪽이 줄어들고 반대쪽이 늘어나면 그 반대편이 줄어드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원을 그릴 수는 없도록 그 레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조사를 회사에서 의뢰를 했을 거잖아요. 의뢰를 하면서 우리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는 인재는 전통적인 리더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니라 앞으로 크리에이티브 컴페턴시가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향후의 리더십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이 회사에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공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리액티브 텐던시가 높게 나올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을 그렇게 해와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당신들이 해왔던 일의 방식 말고 반대쪽에 해당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크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충격을 좀 받았을 수도 있죠. 특히나 본인이 셀프 어웨어니스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조금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거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해 라고 하지 않고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나이브 피드백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던 부분은 그래서 인상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팅룸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뭐 너무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주변의 직원들과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티타임을 좀 많이 가져주시거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자주 만들어 주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말씀도 맞죠. 지금 나와 있는 원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걸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는 게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두 가지의 조금 다른 측면의 피드백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거는 제 상사기 때문에 40을 넘으셨죠. 40을 넘으셨으면 당연히 40년 이상을 사셨겠죠. 그러면 40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부하던 방식,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 교수님께 레포트를 내던 방식, 취업 준비를 했던 거, 그리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치열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던 방식, 이런 방식이 모두가 리액티브 텐던시 쪽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상, 뉴 노멀이니까 회사가 크리에이티브 컴페턴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방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순간 나를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자신의 경향성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를 평상시에 일하고 가정에서 쓰던 그런 에너지를 리액티브, 크리에이티브 이런 그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데다가 쏟다 보면은 여태까지 잘 해오던 업무, 가정생활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레포트대로 나의 성향, 나의 경향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렸어요. 다행히도 오해하시지는 않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제 피드백도 되게 경청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게 원의 어떤 부분을 꽉 채우고 있으면 그 경향이 나는 되게 강한 건데, 그러면 이걸 반대쪽으로 밀어 올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 거잖아요. 근데 방향성을 떠나서 원을 꽉 채우기 위해서 조금만 더 나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면 그 원에서의 스트렝스가 정말 나의 키 스트렝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면을 꽉 안 채우고 반대쪽으로 이걸 밀어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혹자는 뭐 뉴 노멀의 시대는 스페셜리스트의 시대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너럴리스트의 시대다라고도 하는데, 강점을 더 강하게 하면은 그 부분을 정말 잘하는 사람, 거기에 정말 강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약점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평균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맞을까? 이 방향이 맞을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금 이런 레포트를 보여주면서 약간 그들에게는 자기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결과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얼러트를 주는 거잖아요. 이 방향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인데 당신의 레포트를 보고 회사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그 회사가 가려는 방향이랑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상 직장인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50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40이니까 저 이제 10년 남은 거잖아요. 10년 남은 사람한테 40평생을 살아왔던 방향을 바꿔라. 그럼 바꾸는데 한 몇 년 걸리겠죠? 그 영역도 되게 많았으니까 그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개발시키는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원의 위쪽을 채워 나갔다고 해요. 위쪽을 채워 나갔다고 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걸려서 회사에서 가는 방향과 맞는 사람이 되었어. 하지만 나에게 남은 직장 생활은 이제 5년인 거예요. 45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는 그 미팅에서도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뭐 결론은 나지 않았고 뭐 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슈만 한번 살짝 제기해 본 정도였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드는 생각은 맞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은 크리에이티브 컴petency가 있는 사람을 원해. 근데 그건 회사라는 그런 인재상을 원하는 이 회사에 있을 때의 조건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했는데 그 회사는 여전히 전통적인 인재상을 원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기껏 바꾸고 있는 나의 강점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제대로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조직에 대한 충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회사에 남아있는 50대 이상이 잘 없으면 나의 미래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커스를 좀 바꿔봐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사업을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내가 나의 사업을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창의적인 그런 건가? 아니면 주어진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면서 밀어붙이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세운 다음에 그것들을 완수해 나가는 능력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업을 한다고 해도 평범한 사람 두 명이 함께 일하는 것보다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동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 회사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강점이나 약점이 더 강해지거나 보완되는 일들이 생길 텐데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다양한 해석과 액션 플랜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초에 제가 이 말씀을 그 미팅에서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피드백을 요청을 하면서 나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인데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와 달라서 난 너무 걱정스러워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이시길래 저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생각이 좀 정리가 된 게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강점을 더 키울지 아니면 약점을 더 보완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른 주제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싫어요와 댓글로 어떤 주제가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소중한 거 먼저 챙기시고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